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발해정 대표 김영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발해정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발해정은 각종 전문화된 변호사님 많이 계신데 이번에 기회에 그 행정 전문 변호사님을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호사님 성함이 성정모 변호사님인데 행정심판과장까지 역임하시고 이번에 저희 법무법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법연수원 34기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직전 3년간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국토해양심판과장을 3년간 해서 변호사 활동으로서는 한 20년 차 된 변호사로서요. 지금은 제가 행정법 석사에 행정법 책의 어떤 편저자로도 참여한 바가 있어서 제가 지금 행정사건과 관련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발해정이 어떤 전문 분야의 변호사님들이 영입이 돼서 활동하는 곳인데 마침 김용현 변호사님을 잘 알고 있는데 김용현 변호사님이 저에 대한 영입 제안을 하셔서 제가 좋은 로펌에 행정 전문 변호사로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진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아니라 그 법무법인 발해정의 행정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릴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네. 그 요즘에 변호사님도 변호사님 오래 활동을 해보셨잖아요. 네. 처음에 개업할 때하고는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제가 보기에는 요즘 최근에는 네. 그 각종 변호사님들 혼자 잘 안 하시고 여러 법무법인 만들어서 네, 하시는데 네. 실상 법무법인 간판만 달고 네. 이 사건 저 사건 선임하는 법무법인 아닌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도 한 21년째 하고 있지만 제 네. 생각에는 모든 걸 아는 변호사는 반대로 아무것도 모른다. 네, 맞습니다. 전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 유튜브에서도 예. 보면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네. 다 민사든 가사든 맞습니다. 형사든 네. 모든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네. 그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은 전문가 시대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사면 민사에서도 굉장히 방대한데 그게 부동산 파트냐, 신탁 파트냐 이렇게 해서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 변호사가 정말로 전문적으로 그 사건을 다뤄보는 변호사인 것처럼 지금은 뭔가 다 두루두루 할 수 있는 변호사보다는 어떤 한 분야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사가 진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가 아니고 그런 변호사를 우리 시대에 필요한 변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기업의 생각하고 파산 이쪽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의뢰인들께 딱 질문한다든지 상담을 받았을 때 제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쫙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럼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엄청 높고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을 지불한 거에 대해서 크게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의뢰인들은 돈을 줬으니까 변호사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계속 물어보고 하냐. 네가 돈을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이 정도는 쭉 해다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행정사건도 제가 많이 다뤄보진 않았지만 조금 변호사 초창기 때 좀 해보면 그 법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접해보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사건의 특징이. 네, 제가 이제 국토해양심판과장을 하다 보니까 그 변호사들이 선임돼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뢰인들이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오는데 그 변호사가 행정사건을 맡아본 건 아니고 어쩌다가 이제 그 의뢰인의 요청으로 한 건 맡아서 오는 건데요. 행정사건은 일반 민사나 상법사건하고는 조금 다른 특이한 어떠한 이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선임되어 왔지만 이거에 대한 소송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변호사 선임됐음에도 불구하고 각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일정하게 만약에 프로세스가 갇혀 있는 사건이 대부분 많습니다. 행정 사건은 맨 처음에 뭐 법인을 설립했다라고 하면 그 법인이 어떤 목적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허가가 필요하고요. 그 허가 받은 내용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뭘 잘못을 하면 관으로부터 업무 정지나 뭐 나중에는 등록 취소 같은 경우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일련의 절차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업무 정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록이 취소되는 그런 사태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알아야 향후에 이 업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만약에 어떤 그 업체에서 뭐 자문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면 개인 회생과, 그러니까 법인 회생과 관련돼서는 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그런 과정에서 업무 정지를 받으면 이런 요건을 조심해야 등록이 취소되는, 등록이 취소된다고 하는 건 그 법인이 그 회사 운영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걸 막기 위한 조언도 충분히 제가 행정적인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에 전문가들이 그것도 그러니까 어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로펌이 만들어진다는 거겠죠. 저는 항상 그걸 꿈꾸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기업회생을 하다 보면 건설회사 사건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 관련 인허가가 항상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쪽은 전문 지식이 많지 않으니까 항상 변호사님한테 도리어 이렇게 자문을 구해가지고 제가 일처리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변호사님 같은 행정 전문가가 오시면 발행자 입장에서도 큰 재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문 건설 업체는 맨 처음에 등록요건을 어떻게 갖췄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설업체의 종류에 따라서 건축업이냐 토목업이냐 아니면 뭐 종합건설업이냐라고 해서 등록요건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자격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뭐 그런 점에서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 정지 처분이 일정한 요건이 되면 또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건설업체는 주로 관급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급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걸 제대로 이행을 못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을 하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관급공사를 땀에 있어서 이렇게 입찰을 할 때 대부분 낙찰하는 게 뭐 0.0 몇 점으로 하는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몇 개월 동안은 아예 입찰도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벌점 부과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벌점이 1점만 부과돼도 거의 일종의 말하면 선순위 낙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는 생각을 못 하고서는 그냥 그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고 그 다음에 그 대응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3년간 그런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는 적절하지 못하게 대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보면 제가 회생하다 보니 M&A도 하는데 그 과거에 받았던 처분이 과연 인수하는 업체에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양도가 되는 거죠. 그런 세세한 법리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뭐 대인 처분이나 대물 처분이나 복잡하고 하니까 저는 대략적으로 옛날에 그 사법고시 공부할 때 그 정도의 지식만 갖고서 지금 갖고 있는데 그 변호사님 같은 이런 실무적으로 오랫동안 다뤄보셨기 때문에 그쪽은 아주 빠삭할 것 같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행정법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는 이제 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원래는 개인과 사이에서는 내 행정처분이 내 물건을 양수하는 사람한테는 넘어가지 않는데 이제 행정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받은 행정처분은 이 허가를 양수받은 사람한테 다 승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승계가 되면 이제 차수 문제가 발생하는 그렇죠. 거죠. 위반 행위가 나한테는 1차지만 이 그렇죠. 사람한테는 2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반 횟수 차수 개념. 그러면 무한정으로 그러면 위반 행위에 대한 차수가 내가 이걸 뭐 10년 전에 양수했다고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또 법에 위반 행위의 차수의 산정 시점이 있는데 약간 그런 점에도 해석의 여지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변호사들은 없을 거예요. 거의 쉽지는 없을 않을 것 같습니다. 거예요. 진짜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도 제가 이제 국토해양 심판과장을 하면서 위반 행위 차수 문제와 관련해서 제도 개선까지도 한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럴 때 관련 자료를 막 모으는데 변호사들이 지금 행정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자체가 이제 파이가 많지 않고, 그렇죠. 그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된 변호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말하면 자료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도 많이 하고 사건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기업한테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저는 항상 그 변호사들 사이에 무슨 전문 이렇게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많이 하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료 전문가들한테 인정받는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많이 알고 있지만 변호사님은 이 행정 쪽에 전문가라고 다른 변호사님도 많이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의 구독자가 일반 대중보다는 그렇죠. 그 변호사나 행정사나 법무사들이 제 유튜브 구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처럼 대부분 이제 행정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많이 하고 있어요. 저처럼 뭐 요양기관의 업무 정지라든지 아니면 뭐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이라든지 그런 세분화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유튜브들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전문가들이 보고 실제로 일반 행정사건을 맡아봤던 변호사들도 제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사건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 유튜브 너무 어렵다. 제가 봐도 어려워요. 제가 봐도 그렇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저는 변호사들한테 예. 이런 사건을 자문을 받았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저한테 자문을 하는 그 훌륭하신 경우도 변호사님입니다. 많아서 진짜 전문가예요. 그래서 오히려 변호사들한테 자문 받는 변호사이긴 합니다. 그 예전에 그 행정심판과장 할 때 여러 뭐 대형 로펌 같은데도 신청서가 다 많이 보잖아요.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딱 보면은 이분이 실력이 있거나 없구나 그것을 신청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은 여기 있는 사무실에 들어오는 서류는 볼 것도 없네. 너무 훌륭해서. 그렇지 않은 사무실은 딱 머리가 참 읽으면 아프겠어요. 그렇죠? 아니 더군다나 제가 국토해양 심판과장인데 저희가 이제 국토교통부 사건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단위가 큽니다. 그러니까 뭐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도 뭐 몇 조에 해당되고 뭐 어떤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도 몇백억이 되기 때문에 거의 10대 로펌의 이제 서류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자료도 많이 보는데요. 그러니까 행정사건을 좀 맡아봤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써온 서면은 그러니까 쟁점이 뭔지는 알고 있는 거죠. 뭘 터치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제 어디서 주먹구구식으로 이 사건 하나 딱 맡아서 하면 어디서 이제 서치는 해 오는 것 같아요. 약간 구색을 맞추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쟁점이 뭔지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청구인의 서면보다 그거에 대응하는 행정청의 반박 서면이 훨씬 더 논리 정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사건을 보면서 꼭 우리가 뭐
제가 그 경험 때문에 그런지 대형 로펌에서 선임했다라고 해서 당연히 그 서면 자체가 퀄리티가 높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어차피 대형 로펌에서도 그 사건을 처리하는 담당 변호사는 그렇죠. 한두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대형 로펌에 선임이 되면 이제 뭐 담당 변호사 이름이 잔뜩 있기 때문에 그 변호사들이 다 내 사건에 관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건에 관여하는 사람은 딱 한두 명이거든요. 네. 근데 그 한두 명이 정말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질의 퀄리티가 틀려지는 거지. 그렇지. 뭐 대형 로펌이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대단한 서면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중소 로펌이라고 해서 서면의 질이 떨어지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결국에는 그 변호사의 역량인 거예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네.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실적하고 네, 그다음에 네. 성공 경험이 있는지 네, 그다음에 네, 얼마나 많은 그렇습니다. 경력, 성실성 네. 이것이 네. 그 어떻게 보면 그 변호사 업계의 실력을 좌우하는 거지. 네, 네, 네. 타이틀은 좀 네, 타이틀은 네. 아닌 것 같아요. 제 아니, 그래도- 경험상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도 법무법인 예. 발월청은 예. 예, 전문 분야의 예. 변호사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는 예. 로펌이기 때문에 당연히 퀄리티가 아유, 좋겠죠? 앞으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 저는 이쪽 기업회생 분야에서는 약간 네. 법원 쪽에서도 약간 인정을 받아요. 네, 예, 그래서 네. 항상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아마 성정모 변호사님도 저희 사무실 오시면 네.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들은 이름이 좀 발열정이라는 게 네. 항상 저희들이 발열정이란 이름을 두고 자기 절제를 하면서 네. 항상 바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예, 일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의뢰인 네. 대할 때도 항상 바르게 대하려고 하고 네. 그 의뢰인들이 기대한 수임료를 받고 그만큼 꼭 서비스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예. 네. 제가 성정모 변호사님도 오랫동안 봐왔는데 성정모 네. 변호사님도 항상 연구하고 네. 누구한테 일을 맡기고 그런 분이 아니라 직접 하시잖아요. 항상.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어디 가서든지 송 변호사님 이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서 제가 뭐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예. 제 서면을 네. 보고서는 네. 굉장히 이렇게 변호사가 서면을 쓰는구나.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그 서면이 변호사가 썼는지 아니면 사무장이 썼는지 그렇죠. 아니면 정말로 뭐 행정사가 썼는지 네. 충분히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뭘 알고서 쓰는 서면은 정말로 이게 논리 정연하고 퀄리티가 좀 틀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뭐 대형 로펌에 있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제 사건을 수임한 사람들은 제 서면에 대해서 절대 컴플레인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변호사님 법무법인 발열정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일을 하실 건지 각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행정사건에 대한 전문가라고 해서 이제 발열정에서 저를 영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변호사님을 도와서 어떤 기업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맡아서 수임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특수한 행정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이지만 그 외에 어떤 뭐 기업의 회생이나 뭐 파산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또 M&A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의 어떤 적극적인 도움이나 아니면 또 다른 파트에 관해서는 다른 변호사들 전문 분야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좀 일종의 말한 원스톱 서비스 같은 그런 일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발열정은 모든 걸 아는 변호사는 아무것도 모른다. 뭐 이런 일념하에 항상 각종 변호사님께서 각종 전문 분야를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분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행정 전문가인 성정모 변호사님을 영입해서 저희 법무법인 발열정에 의뢰를 맡겨주시는 그 의뢰인분들의 법률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법무법인 발열정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